골드만삭스라 미국의 투자은행입니다. 거대 투자은행입니다. 이 거대 투자은행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을 전망했습니다. 그 전망 값이 1251원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높나요?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낮나요? 실질적으로 골드만삭스가 예상한 것은요. 내년 1분기까지는 1312원이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2분기에는 1281원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3분기에는 1264원 그리고 4분기에는 1251원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전망이죠. 다소 충격적이죠. 예,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환율이 너무 낮다. 원화가 이렇게 강세가 될 일이 별로 없다. 지금 원화가 강세가 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수출이 핵심인 나라인데 원화가 강세되면 엔화에 대비해서 위안화에 대비해서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원화의 강세는 사실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128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골드만삭스가 내년 2분기에 1281원까지 간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현실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달러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질 거다. 2023년이에요. 10월 3일에 106.72까지 올라갔던 달러의 가치. 달러 인덱스라는 게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6개 통화, 유로 하나, 엔 하나, 파운드 하나, 혹은 캐나다 달러나 스웨덴의 크로네나 크로네나 아니면 스위스 프랑보다가 달러의 가치가 높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1월 20일 현재 꺾이고 있습니다. 103.32까지. 물론 100보다 높기 때문에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는 여전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2022년 9월 27일에 114.11보다는 월등하게 떨어졌고요. 2023년 10월 3일에 106.72보다도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 상대적으로 원화는 강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골드만삭스의 예측이고요. 또한 말입니다. 또한 위안화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지난 9월 8일에 7.3430 위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달러당이요. 이게 2007년 12월 26일 이후 최고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11월 21일 7.1375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 강세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프록시 커런시라고 이야기하는 원화, 프록시 커런시라는 게 대체 통화 내지는 대리 통화라는 뜻인데요. 원화하고 위안화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 같이 움직인다는 뜻. 그러면 위안화가 강세가 되니까 원화도 강세가 된다. 이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통용이 되는 거고요. 골드만삭스는 위안화가 강세되니까 원화는 당연히 강세가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엔달러 환율도 지금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날 달러당 151.71엔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48.36엔까지 떨어졌으니 엔화도 강세가 되고 있고 위안화도 강세가 되고 있으니까 원화도 강세가 될 거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예측이고 앞으로도 말입니다. 앞으로도 분명한 것은요. 엔화의 강세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게 지금 골드만삭스의 예측이에요. 지금처럼 계속 가면 일본의 수입 물가가 굉장히 비싸져서
물가 통제, 물가를 잡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맞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통화 정책에 손을 댈 거다. 그러면 엔화의 강세는 앞으로 이어질 거니까 원화의 강세도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골드만삭스의 예측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정책을 배제한 배제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이 핵심 동력이에요. 지금 올 10월에 5.1% 올라가고 11월에도 1일부터 20일까지 2.2%가 늘었습니다. 기저효과라는 건 당연하지요. 작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조금 올라도 올라간다는 것, 이거 기저효과거든요. 10월만 보더라도 작년은 5.8%고 11월에는 마이너스 14.1%입니다. 10월에도 마이너스 5.8%고요. 기저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수출이 경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절체절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채 안 됩니다. 50%가. 중국은 70% 가까이 되죠.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경제에서. 미국은 70%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은 50%가 안 되고요. 대신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5%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을 어떻게 하든 잘 되게 막아야 되거든요. 기저효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출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윤석열 정부가 들어야 돼요. 수출의 물량도 늘어나고요. 이익도 늘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윤석열 정부가 진정하게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10월은 제외하고요. 수출이 주는 것보다가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서 흑자를 내왔거든요. 쉽게 말하면 불황형 흑자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10월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원화가 계속 강세로 가게 놔둘까요? 저는 정부의 정책적 어떤 판단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화가 계속 강세로 가게 놔두면 무역수지가 현재도 195억 2,700만 달러인데 이게 더 커지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골드만삭스가 예측하는 것처럼 무지막지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흐름상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왜?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달러가 풀리고 달러가 많아지면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 당연하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큰 폭으로 펑펑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는 경계하고 싶습니다.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요. 진짜 중요한 요소는요. 블랙스완입니다. 세계 경제는요. 이 살얼음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살얼음판에서 자칫 잘못 헛발을 내디디면요. 그때는 굉장히 충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마치 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전쟁이 이게 중동전으로 비화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요. 아마 시장에 또 다른 블랙스완이 터져서 충격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말입니다. 중국의 부동산이 터진다든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면 그것 또한 블랙스완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요. 워낙 변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지독하게 말입니다. 지독하게 시장을 바라보고요.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때 호시우보로 대응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 눈으로 경계감을 가지고요.
소의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말입니다. 그게 지금 원달러 환율에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해 드립니다.